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여자입니다. 여기 사연을 보면 다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사연을 보내시는데 저도 그분들 못지않게 어린 나이에 모진 풍파를 다 겪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5살 때 엄마에게 백화점에서 버려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서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전 여전히 부모가 없지만 고아원에서 살면서도 부모가 없는 삶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삶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절 옥죄이네요. 그래서 그런가 사람들이 다들 저한테 31살이면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은 좋을 때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좋았던 고아원에 적이 있는 없었어요. 친구들 몇몇은 엄마에게 생활지도 버려지는 선생님들의 순간 어른이 되었거든요.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 몇몇은 생활지도 선생님들에게 떼도 쓰고 투정도 부리고 울기도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다들 절 보면 어른 같다고 점잖다고 하셨죠. 사실 점잖은 게 아니라 그런 척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야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도 친구들과 같이 하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제가 보육원에서 사는지 알게 되는 순간 전 전교생의 먹잇감이 되는 거니까요. 분명히 제 뒤에서 절 보며 고아원 출신이라고 쓰군덕 댈 테고 불쌍하다, 가엾다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테니까요. 그래서 보육원 들어갈 때도 저 멀리서 기다렸다가 아무도 없을 때 후다닥 들어가곤 했죠. 한 번은 제 친한 친구가 니네 집에 놀러 가면 안 돼? 라고 했다가 그 친구와도 절교를 했어요. 그냥 알아서 제 스스로를 고립시킨 거죠. 뭐 결국엔 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말 한마디로 제가 보육원에서 생활한다는 걸 친구들이 알게 되었지만요. 그렇게 전 만 18세가 되면서 보육원에서 퇴소를 하였고 자립 정착금을 받아 혼자 살게 되었어요. 그 정착금으로는 자립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 방을 얻게 되었고 그때 당시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며 돈을 벌었는데 월급으로 약 12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 정도로 벌어 가까스럽게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돈이 딱 5만 원이었죠. 그 돈이 진짜 제 돈이었어요. 근데 이런 생활도 2년 만에 끝이 났죠. 왜냐면 제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거든요. 항상 몸이 피곤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힘든 일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어느 날 혈뇨를 받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이미 그땐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라고 했죠. 만성 신부전이라는 병명을 듣게 된 겁니다. 흔히 콩팥병이라고도 불리는데 의사 선생님도 어린 저를 보며 유전성 신부전증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도 나타난다며 혹시 부모님 중에 신부전증을 앓고 계신 분이 있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그런 의사 선생님께 전 부모님 얼굴조차 모르는 고아예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나와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부모가 원망스러웠어요. 나를 버린 것도 모자라 이런 모질병을 물려주다니 도대체 나랑 무슨 원수를 지었길래 이런 악연으로 부모 자식 간이 되었는지 죽기 전에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만성 신부전 5단계 환자로 4, 5단계 환자들은 무조건 투석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병은 이렇게 살 거면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한이 되는 게 많은 병인데 물도 제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하루에 500ml 이하로 물을 마셔야 하고 과일이나 채소는 칼륨 수치가 많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죠. 그리고 투석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몸을 힘들게 하는 병이었어요. 저는 고아라 누구한테 받을 신장도 없어 주 3회 4시간 동안 투석을 받아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어 비급여 병원비 빼고는 전액 무료로 투석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투석을 받는 매일매일이 죽음과도 같았죠. 제 옆엔 아무도 없었고 불현듯 생을 마감할 때도 혼자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산송장으로 7년 동안 투석을 받다가 드디어 제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7년 만에 뇌사자의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한테 그 누구도 신장 이식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장기 이식 관리센터에 신청을 해놓았는데 7년 만에 저와 조건이 맞는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정밀검사를 하러 오시라는 전화를 받게 된 거죠. 그 전화를 받는데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던지 매번 선택에 떨어졌다는 연락만 받다가 이런 연락을 처음 받은 거였죠. 당연히 정밀검사 후 제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왠지 모를 느낌이 좋았어요. 무엇보다 이런 전화를 받은 자체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전 아주 감사하게도 뇌사자의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삶의 희망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았어요. 수술 비용은 대략 1,0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했는데 수술의 상황에 따라 더 들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기초수급자라 어느 정도는 환급이 된다고 했는데 100%는 안 된다고 했어요. 수술비가 당연히 부담스러웠지만 수술 받고 싶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그때 돈을 벌어서 병원비를 갚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온 기회를 돈 때문에 놓치는 건 싫었어요. 저도 여느 20대 후반 여자들처럼 예쁜 옷도 입고 여행도 다니고 남자친구도 사귀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받고 제가 열심히 사는 게 신장을 주신 분과 그 가족분들에게 갚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비밀 유지 조항으로 서로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저라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가셨으니 평생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런 저한테 어느 간병인 봉사자가 간병을 해주겠다고 했대요. 어디 단체에 소속된 건 아니고 그냥 개인이라고 하는데 평생 살면서 받아보지 못했던 복을 이제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전 수술을 받게 되었고 입원을 했는데 그 간병인 봉사자도 저를 찾아오셨어요. 딱 봐도 50대 정도 보이는 젊은 여성분이셨죠. 그분은 제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는데 저도 젊은 나이에 만성 신부전증을 앓다가 뇌사자분의 기증으로 신장 이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분들이 계시면 간병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봉사하면서 제가 받은 감사한 마음 베푸는 게 도리라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저와 같은 사람들한텐 본보기이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수술을 받고 건강해지면 평생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봉사자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보호자님은 안 계시냐고 하길래 저도 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살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괜시리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나 봐요. 보호자도 없이 수술을 받으러 간다는 생각에 서글프기도 하고 제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 본 그분 앞에서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고아예요. 저 5살 때 엄마가 저를 백화점에다 두고 가셨대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때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심지어 엄마 얼굴도 모르죠. 엄마 얼굴이라도 안다면 어디 길거리에서 만나도 알아볼 텐데 일부러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저를 매정하게 두고 가셨나 봐요. 그것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를 말이죠. 보육원 선생님이 제 이름을 물어봤는데 발음이 부정확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한 발음 그대로 제 이름이 되었어요. 제가 각신이라고 했다는데 곽씨인지 박씨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박신이가 되었대요. 제 친엄마라는 사람 엄청 매정한 게 본인 딸 이름 하나도 적어두지 않고 버릴 정도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 않나요? 이런 부모를 원망하며 저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21살 때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저한테 이런 병만 물려주고 떠나신 거죠. 라고 했는데 제 얘기를 들으신 그 봉사자분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점점 주체를 못하시는데 저도 놀랐어요. 한편으론 제가 살아온 얘기에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려주시는데 감사하기도 했죠.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니 미안하다며 내가 요즘 갱년기라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이렇게 주책 없이 눈물이 잘 나요. 놀랬죠. 미안해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봉사자분에게 저도 모르게 진심이 툭 튀어나왔어요. 이런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말을요. 그러니 그 봉사자분께서 눈물을 더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불쌍하고 안쓰러웠는지 밤낮으로 병원에 상주까지 하시며 절 보살펴 주셨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아주셨는데 그때 마주 잡은 그분의 온기를 아직도 잊질 못해요. 참 따뜻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되었고 회복도 빨라 컨디션도 좋았습니다. 제 수술을 집도하신 선생님도 아마 젊어서 회복이 빠를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퇴원이 얼마 남지 않아 봉사자님께도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그동안 감사했다며 이제 웬만한 건 저 혼자 해도 괜찮다고 했죠.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린 그날 밤 저는 봉사자님에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고 그 자리에 몸이 굳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새벽에 누군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꿈을 꾸는 줄 알았는데 곧이어 무슨 소리까지 들려오는 겁니다. 제가 고아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잠귀가 매우 밝거든요. 그래서 잠이 깨 어스름한 병실을 둘러봤는데 세상에 봉사자님이 제 가방에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뭘 꺼내고 넣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분명히 그날 아침에 저랑 마지막 인사를 한 사람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었어요.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제 목소리에 경기를 하시며 가방에서 다시 뭔가를 꺼내시는 겁니다. 저는 그 손에 들린 거 그거 뭐냐고 했어요. 어두컴컴한 1인실 병실에서 조용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봉사자님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신혜야, 네 이름은 신이가 아니라 신혜야. 그리고 내가 네 엄마야. 라고 하시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했어요. 그러니 병실 불을 켜며 핸드폰을 꺼내 저한테 어떤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진은 봉사자님이 어떤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찍은 사진인데 그 어린 여자아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입을 못 다물고 있으니 이분은 아주 차분히 얘기를 이어나가셨고 그렇게 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너를 19살 때 가졌단다. 근데 네 아빠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이 두절되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엄마는 널 혼자 낳고 혼자 키우며 살아야 했지. 근데 24살의 나이에 투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그걸 네가 날 닮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아파버리니까 도저히 널 키울 수가 없겠더라고. 1년 동안은 어떻게 투석을 받아가며 너를 돌봤는데 한 번은 투석을 받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내가 깜빡 잠이 들었어. 근데 신의 네가 없어진 거야.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도저히 너를 혼자서 키울 수 없겠더라고. 그래서 신장 이식 받을 때까지만 신의 너를 보육원에 맡기려고 했는데 나도 어린 마음에 부자 동네에 있는 백화점에 너를 두고 오면 혹시나 부잣집 마나님들이 너를 데리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백화점에다 널 두고 온 거야. 라며 가슴을 치시는데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만 저어댔어요. 엄마는 처음 제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본인 딸임을 확신했대요. 근데 수술 받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충격받아 혹여나 수술이 잘못될까봐 말을 못했고 수술이 끝나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 차마 엄마가 용기가 안 났대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제 가방에 몇천만 원의 수술비만 넣어두고 떠나려고 하셨대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였죠. 저는 그분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며 내가 죄인이라고 널 버린 것도 모자라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다며
이 돈이라도 받아달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전 그런 엄마를 일으켰고 조용히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그리웠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엄마를 만나면 악에 바친 증오 섞인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증오보단 그리움이 더 컸나 봐요. 그리고 21살의 엄마가 이해가 됐어요. 제가 아팠던 나이도 그때였는데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었거든요. 저도 아파봤기에 엄마를 용서해드릴 수 있었어요. 부모와 자식의 끈은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천륜이 끊는다고 끊어지겠나 싶었죠.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아드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는 신장이식을 받은 지 3년이 흘렀는데요. 엄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식당 일을 도우며 함께 살고 있어요. 엄마가 먼저 같이 살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동안 너무 많은 풍파와 시련을 겪었었는데 이제야 보통의 사람들이 사는 듯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저와 엄마도 소소한 일에 행복을 느끼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살아보니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어 더 행복한 요즘입니다. 저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를 소중히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커피앤톡 구독자님들도 장마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